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개인 파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도대체 개인 파산이 뭐고 나한테 해당하는 건가, 개인 회생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개인 파산의 개념부터 실제 장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단점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개인 파산은 지금도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가진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수입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하면 남은 빚을 100%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 간접이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그걸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 후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남은 모든 빚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마지막 보호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개인 파산의 장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모든 빚이 100% 탕감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대출, 카드빚, 보정채무, 사채, 물품 대금 등 모든 채무가 전부 탕감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진짜 전액입니다.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고 면책이 허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빚을 0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면책 후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기록, 연체기록, 압류기록 등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고요. 취업이나 사업도 자신의 명의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파산했으니까 아내 명의로 사업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즉, 한번 면책 받으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면책 기간이 빠릅니다. 개인 회생은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 파산은 면책 결정만 받으면 바로 끝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즉, 빚에서 해방되는 속도 자체가 훨씬 빠릅니다. 넷째, 압류나 독촉이 모두 중단됩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독촉전화, 문자, 방문, 급여 압류, 통장 압류가 모두 멈춥니다. 이건 파산 신청의 가장 적극적인 효과죠. 한시름 났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가 파산하면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므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즉,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지 않고 본인만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단점도 살펴봐야겠죠. 좋은 점만 보고 신청했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면책 불허가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 자체보다 면책 결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파산이 인정돼도 면책이 불허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주식, 코인 투자로 생긴 빚,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편파적으로 갚은 경우, 거의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원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자격 요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개인 파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기에 정말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분, 중증장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분, 부양 가족이 많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은 돈이 전혀 없는 분, 이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최저 생계비인 약 150만원 이상의 가용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 파산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조사, 파산관제인 면담, 재산조회, 통장거래 내역 분석, 심지어 가족관계 확인까지 이루어집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 진술이 나오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넷째, 재산이 있다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한가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따라서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청산 가치가 있는 자산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법의 정한 면제 재산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재산은 처분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파산을 준비하신다면 무엇보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피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최근에 대출받고 바로 파산 신청하면 사기성 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에게 미리 넘기면 재산 은닉으로 면책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박, 코인, 투자 내역 숨기면 안 됩니다. 통장에 다 남습니다.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지키면 면책 불허가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남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